T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 선배는 고등학교 때 학교까지 전철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었다. 역 주변은 사람도 드물 정도의 시골인데다 무인역으로 대합실은 좁아터진 작은 공간밖에 없었다. 전철은 1시간에 하나만 와서 늦잠을 자버리게 되면 1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계속 기다려야만 한다. 거기다 학교는 지각하게 된다. 그렇게 안 되려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집을 나서면 되는데 아쉽게도 선배는 저혈압으로 아침 일찍 서두는 게 영 안 됐다. 그래서 선배가 단골 지각생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선배로서도 전철을 놓치고 8시 때 기차를 탄다면 집에서 좀 더 잘 수 있어 편했다고 한다. 1교시는 나갈 수 없게 되어 공부는 늦어지지만 반 친구에게 노트를 빌리고부터는 매일 늦게 전철에 오르는 일이 당연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늦잠을 자버려 하나 더 늦은 9시 대 전철을 탈 기회가 있었다. 이 시간이 되면 통학하는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플랫폼에도 노인 둘 정도가 있을 뿐 여느 때보다 한산한 분위기가 되어 있다. 그런 플랫폼에 자리를 잡고 남은 1시간 남짓을 폰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며 전철을 기다린다. 그러다 문득 아무 생각 없이 벽에 걸려있는 알림 게시판으로 눈이 갔는데 매일 보던 여러 개의 벽보 중 처음 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네모진 조금 바랜 종이에 연필로 그려놓은 것 같은 선으로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기묘한 것이었다. 내 귀퉁이 왼쪽 위에만 앞정이 박혀 약간 기울어진 모습으로 지저분하게 걸려 있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질감이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끌기 위해 만들어진 형형색색의 게시물들보다 돋보여서 묘하게 눈에 띈다. 선배가 앉은 위치에서는 멀게만 보여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간다. 그것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걸려있는 상태대로 왼쪽으로 고개가 갸우뚱해져 있었고 머리는 어깨 언저리까지 짧았고 얼굴은 일그러진 여자의 가슴 언저리까지가 그려져 있었다.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나체도 아니다. 목부터 아래로는 윤곽만이 선으로 그려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얼굴도 특별히 세세한 부분까지 제대로 그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그런 낙서였는데 선배는 왠지 그게 섬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가까이 가서 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라는 것을 안 순간 한기가 전신을 맴돈다. 기분이 나빠져서 그 이상은 보지 않은 채 이윽고 온 전철을 타고 허둥지둥 학교로 향했다. 2, 3일 후쯤 평소와 마찬가지로 전철을 타러 역으로 향하는 선배. 대합실을 빠져나간 앞쪽 역의 플랫폼에는 형편없는 지붕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에 며칠 전 보았던 그 여자의 그림이 붙어있는 게 보인다. 박아놓았던 앞쪽 자국은 왠지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지도 않았다. 조금 빛바랜 종이의 질감은 만져보지는 않았어도 얼핏 봐도 같아 보인다. 선배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게시판에 붙여놓은 것을 누군가가 장난으로 재미삼아 떼어다가 붙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선배는 놀랐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목적은 성공했을 거라 볼 수 있다. 어이가 없었지만 자신의 머릿속에서 답을 찾아 마음이 개운해진 선배는 학교로 향하는 전철에 올라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 여자 그림의 이동이 선배에게 있어서 농담으로는 끝맺지 않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다. 어느 날 선배가 학교 교문 앞에 도착하자 묘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그 안에는 같은 반에 사이좋던 친구의 모습도 보여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친구는 말없이 문기둥을 가리킨다. 선배는 그 앞으로 눈을 쫓다가 자기도 모르게 공포의 탄식 소리를 내고 만다. 학교명이 새겨진 쪽 문 기둥에 그 그림이 붙어 있는 것이다. 몇 명의 학생들이 서로 억측을 날리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그 그림을 처음 본다는 말투였다. 그 뒤로는 반 아이들 몇 명에게 물어는 봤는데 그 누구도 전부터 그 그림을 알고 있던 친구들은 없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의 만남이 되니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그 이후로 교내의 게시판, 복도, 결국은 선배의 반합. 그러더니 그림은 교내 곳곳에 나타나 학교 안에 여자의 그림에 대한 소문이 퍼져버리고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범인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다. 한때 학교 안에서는 이 그림에 얽힌 소문이 만연하게 되어 약간의 붐이 일기도 했다. 있지도 않을 괴담이 만들어지거나 그림의 여자가 튀어나와서 시속 수백 킬로로 쫓아온다는 등의 엉뚱한 소문까지 있었다. 드디어 그 그림이 선배네 반 교실 안에까지 나타났을 때 대충 그게 뭔지 알게 된 담임선생이 눈앞에서 그 그림을 찢어버렸다. 그제서야 그 담임에게 저주가 일어날 거라고 학생들이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토록 떠들썩했던 소문도 모두 사라지고 만다. 몇 주가 지난 후 선배를 포함한 모두는 그 그림의 여자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럴 때였다. 친구와 둘이 학교 후 돌아가던 중 길 옆에 있는 전봇대에 뭔가가 붙어 있다. 그것은 멀리서 봐도 희미하게 여자의 얼굴 윤곽이 보였고 그 시점에서 좋지 않은 예감이 든 선배였는데 친구가 달려가더니 힘차게 전봇대에서 뜯어내고 흥분한 모습으로 선배에게도 보여준다. 다른 그림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기대도 허망하게 틀림없는 그 여자의 그림이었다. 전에 보았던 것과 하나도 틀리지 않은 그림에 선배는 자기도 모르게 한계를 느낀다. 분명 그날 반 아이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담임이 찢어버렸을 여자의 그림. 누군가가 몰래 복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선배의 눈에는 이미 똑같은 그림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처음 선배가 그것을 본 역의 게시판, 거기서 봤던 종이의 재질과 완전히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보아왔던 그림이었지만 선배는 왠지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흥분한 모습의 친구를 그 자리에 두고 자기도 모르게 뛰어서 돌아가 버리고 만다. 그날은 잠자리에서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림의 여자에게 계속 수면을 방해받았고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다음날 일어나 역으로 가던 도중 집 앞 전봇대에 그 여자의 그림이 있었다. 그때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나. 선배는 그렇게 말하고 시선을 허공으로 향한 채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 뒤에 얽힌 이야기, 예를 들면 그 그림이 어떻게 됐는지라든가 모두가 같은 한 장의 그림이었다든지 누군가의 장난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선배도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어느새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누구나 그게 어떤 그림이었는지 잊게 되었고 한 친구들이 모두 졸업할 무렵에는 누구 하나 그 이야기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선배만 남게 되어버렸다.
그때는 생각도 못했는데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그랬어. 선배가 말하기를 사진을 찍어야만 그 여자의 얼굴에 대한 기억을 사진으로 담아놓을 수 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했다. 만약 얼굴을 잊어버려도 사진을 본다면 기억이 난다는 여유 때문에 인간의 뇌가 얼굴을 익히는 것을 게을리한다. 그러니 오히려 머리에 강렬하게 그 얼굴을 기억할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라며 선배는 탄식한다. 지금도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있어. 지금 그리려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더니 선배는 놀란 표정으로 얼굴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새롭게 그려준다면? 그냥 보기만 해도 선배의 상태가 이상해져 오는 것을 나는 깨닫고 이야기를 끝맺은 후 그를 돌려보냈다. 만약 선배의 가설대로라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게는 그게 그림 속의 여자의 의지가 아닐까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인간의 기억에 기생하여 자기 얼굴을 잊지 않도록 하여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림 속의 여자.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현재로선 답을 내놓을 수 없을 것 같다.